꽁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1번 분들 생각하실 때에는 본인이 조금 내가 봐도 좀 이상하다? 특이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조금 자기 학대적인 성향?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조금 채찍질 한다든지
나한테 너무 가혹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또 조금 폄하해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독특하고 또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성향이어도 "아 난 너무 정신병이 심해." 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을 조금 막대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는 좀 별종인 것 같다. 내 정신세계는 특이하다. 그리고 나는 사회생활 잘 못한다. 나 부적응 심하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분들이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말이 어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튀고 특별한데 꼬아서 보면은 한없이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가장 꼬아서 보는 게 또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꼬아서 보는 게 일본 분들 자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일본 분들 오히려 '아 일본은 진짜 신기하다.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되게 매력 있다. 일본 같은 사람 처음 보고 되게 유니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 분들은 그 유니크함 자체를 조금 '아 왜 나는 이렇게 항상 튈까? 평범하지 못할까? 그냥 이렇게 기본적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게 조화가 되는 게 힘들까?' 하면서 조금 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져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좀 낮게 치부하는, 그 점수를 가장 박하게 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일본 분들은 사람들의 좋은 말이 상당히 주변에 그래도 많이 깔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까 말한 뭐 유니크하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전반적으로 일본이란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이 되게 후하고 어 뭔가 이제 '신비롭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그치만 이제 그것에 비해서 좋은 말이 한 9개 정도 있다면 나쁜 말 하나 정도에 더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일본 분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박한 평가를 마주쳤을 때 그거를 좀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멈칫하게 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저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네. 그럼 저게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착각이거든요. 가짜 생각이거든요. 진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다수가 하는 좋은 말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분들 바라보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일본 분들이 뭔가 그런 나쁜 평가가 있어도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당당하게 나갈 때 더 멋있어 할 거라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보기보다 좀 마음이 여린 분들이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솔직당당 이렇게 세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일본 분들이 순수하고 영혼이 맑아서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명하게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결국에는 자기 본연의 속내를 감추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척하고, 그리고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쁘지 않은 척 표정 관리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앞에서는 이렇게 좋은 척 착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또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 걸 또 사회성이라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포장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식을 더 누가 더 가식을 잘 떠냐 이걸 가지고 사회성이 있냐 없냐로 말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게 사회성이 좋다고도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일본 분들은 그런 가식에 또 가장 서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글 같은 먹이 사슬에서 정말 피곤하고 사람들한테 치인다? 내가 애초에 이런 거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해야 하지? 뭐 이런 생각 있죠. 그러니까 즉 일본 분들의 꿈도 굉장히 좀 일반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원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세계평화 같은 거 있잖아요. 지원 사업. 나는 엄청 돈 많이 벌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이렇게 배불리고 살아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분들은 약간 비유를 하자면 동물이든 어린아이든 뭐 지구 반대편에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든 좀 외곽지대에 있는 그런 생명들을 돕고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읽혀져요. 아, 그리고 또 이런 일본 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읽어드리면 매직, 마법은 너 네 스스로 믿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이고 끝없이 검열하고 끝없이 이제 부정하는 게 습관이 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100번 뭐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101번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하는 생각이 맞을까? 내가 또 착각하는 거 아닐까? 누군가는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져서 문제인데 일본 분들은 자신감을 가질 순간마저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힘이 일반 분들은 더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가 손카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신이 보호한다, 가호해준다 이런 뜻이 함께 읽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영혼이 맑은 사람한테는 신이 왔다 갔다 해요. 왕래를 해요. 그러니까 만지고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맑아서 신의 기운을 탈까요? 신의 기운을 타서 영혼이 맑을까요? 이거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이거의 물음이거든요.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또 이런 사람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분위기가 풍겨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고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한다? 이런 자기만의 아우라가 있어서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위기감을 느끼고 좀 얘를 밀어내야겠다. 1번 같은 사람을 배척을 해야겠다라는 본능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쟤를 밀어내야 내가 너 주목받겠지? 안전하겠지? 나의 입지를 지킬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일본 분들한테 자기들의 빛이 빼앗겨서 자기들이 어두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일본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환하게 주변을 비추는 사람, 그리고 또 일본 분들의 빛을 정말 실낙 같은 그런 지푸라기 같은 희망 삼아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뭐 지도자적인 삶, 뭐 할인업 아니면은 창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쐬어주는 일, 혹은 타인의 롤모델, 뮤즈로서 좀 화려하게 자리하는 삶, 이런 것들 얘기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자체를 꿈으로, 빛으로 삼고 좀 그 길을 따라 걸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첫 번째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사람이 나무 판자에 묶여서 파도에 떠밀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멘붕인 것 같죠? 무섭고 내가 어쩌다 이 상황에 왔는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왜 나여야만 하는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일본 분들도 살면서 이런 물음 속에 좀 놓이시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항상 이런 상황을 겪을까? 반복될까? 그리고 왜 난 이렇게 치일까? 왜 그냥 평범하게 갈 수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를 학대하거나 혐오하게 되실 수가 있겠죠. 일본 분들은 영혼이 맑다는 것은 이렇게 남한테 화살을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 상황을 자기한테 그냥 직격탄을 맞아버려요. 자기 자책하는 걸로 가거든요. 다른 사람 미워하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두 배로 더 다치죠. 내가 일단 다쳤을 때, 나 이렇게 다치게 한 사람 누구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가 다쳤어. 이러면 두 배로 아픈 거잖아요. 근데 여기 카드에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막 떠밀려 가면서 공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제발 구해줘. 언제쯤 구하러 와?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이제 배
태워서 건져서 구조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말 그대로 구원인데 그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 상황이 결국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일본 분들은 신과 가까운 사람, 천상계에 있어야 될 사람, 그래서 오히려 인간계에서 더 멀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그만큼 수행의 시간이 길고 자기는 이제 신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인간한테 더 치이겠죠. 그 사이에서 적응이 더 힘들겠죠. 완전히 같은 종은 아니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면서 구조대를 기다려요. 근데 그 구조대가 결국 신의 구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종교가 있건 없건 자신만의 구원을 계속 기다려오신 분들 같아요. 그 구원은 결혼일 수도, 그러니까 나의 운명적 배우자 찾기일 수도, 또 내가 원하는 꿈의 청사진일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꿈이라는 거는 단지 직업적인 부분, 성취,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진짜 목적, 예를 들어 누군가를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주고 나 또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목적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라고 봐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못하는 거 대신 해주는 사람, 또 그로써 평범하지 않은 감정을 실현시켜주는 사람, 뭐 가족들이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준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몸담은 일터 안에서 남들이 절대 못하는 거 대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새로이 한 획을 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펜타클 3번 카드도 나왔는데 되게 선구자적인 삶, 뭔가를 계속 끝없이 탐구하고 개발하고 또 확률적인 그런 싸움에서 배팅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큰 포부를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런 데에서도 같은 생각 작용할 수 있거든요. 나는 사람한테 치이면서도 왜 항상 사람들 앞에 서야 되지? 왜 항상 추앙을 받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일복이 많지? 얘네들도 사람인데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에게 일이 더 몰리거나 일본 분들을 추앙하거나 일본 분들 따라 뒤에 서거나 그러면서도 일본 분들을 못살게 구는 거는 그 일본 분들이 자기들과 같은 라인이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일본 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뭐 한 나라의 지도자, 뭐 왕은 잘해도 욕을 먹거든요. 누군가는 불만족하기 때문에 잘한 부분에 잘했으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박하냐. 그거는 쟤는 어차피 항상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못하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 앞서가는 만큼 또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말을 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되게 잘 될 일도 잘 되기 전에는 그게 되겠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또 뭐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근데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다 뚫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가장 믿어야 할 거는 자기 자신이고 또 자신과 비슷하게 사고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의 말만 믿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소한 진짜 말 한마디, 비난 하나하나에 흔들리고 휩쓸려서는 안 되고요. 지금 또 일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다. 정말 어떤 살얼음판 혹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팽이 중심에 서 있듯이 예리한 균형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 말이 저 사람에게 개인적인 주관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걸 투영해서 나한테 하는 말인지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좀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도록 나를 조금 더 제 현실적인 사고로 계속 이렇게 옮겨놓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예, 마지막에 보면은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일본 분들에게 왜 이런 말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이제 도전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혼자 또 이거 늦었어 안 돼 해도 안 돼 라고 백스텝 하거나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에 내가
의미를 두고 '아 진짜 그러진 않을까?'라고 또 기울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지금 따져 보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요. 이게 설령 진짜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에서 뭐 나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늦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상황이어도 일반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진도가 빠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월반이라고 하죠. 뭐든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을 하고 또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은 기준에서 또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늦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간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영혼이 맑은 사람들의 양날의 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둘 다 있어요. 너무 맑아 버리니까. 추가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나한테 자책을 해 버리고 이런 면이 단점이라면은 이제 장점은 스펀지처럼 자기한테 놓인 그런 상황들을 다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빨리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흡수한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감정이라든지 이 지금 상황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를 되게 민첩하게 빠르게 또 섬세하게 읽어내실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일반 분들이 뭔가 잘 되시는 거, 일반 분들이 성공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 분들 개인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정말 다수의 그런 감정에 맞는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뮤즈라는 예시도 들었는데 어떤 내가 정말 팬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 키운 건 아니지만 벅차고 정말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물론 내가 걷는 건 아닌데도 같이 하고 있는 기분? 정말, 그리고 저 사람의 저 앞길을 계속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을 느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하고 또 닮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분들에게 이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 분들은 자기의 고유성, 자기가 좀 버리고 싶어 했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미워했던 그 점을 더 사랑해주고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1번 분들 프림로즈 카드 나왔는데요. 프림로즈는 뉴 러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 그리고 어떤 로맨스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내가 나이가 이제 많다고 생각해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오랜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가슴이 뛰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만 같다. 정말 철없고 멋 모르고 세상을 마냥 그냥 두근거리게 기대하고 뭐 그럴 때 또 돌아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살다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다 해봤기 때문에 거의. 먹던 거 계속 먹으면 질리고 맛없는 것처럼. 근데 정말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한 흥미가 생기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좀 다음날 눈 뜨는 게 재밌고 뭔가 도파민이 정말 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일상의 설렘이 펼쳐진다라고 예고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꿈이 생기거나 내가 정말 이렇게 잠재해뒀던, 그리고 항상 열망하고 있던 그런 꿈을 순간 앞에 도래했거나 혹은 내가 정말 꿈꿔오던 어떤 사랑을 만났을 때 감정이죠. 그러니까 죽어있던 심장이 뛰는 기분?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청춘인가? 뭐 그런 기분?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이 감정으로 나아가신다는 거, 일반 분들의 멈춰있던 시계가 돌아가고 어떤 균등하던, 늘 이제 일관되게 이어져 오던 그 세계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이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또 일본 분들은 엄청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같거든요.
원래 성실한 사람이 자기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뭔가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말했지만 자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낮춰보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 먹어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힐링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거를 좀 마음 놓고 그냥 받아들여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인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10대로 돌아갈 만한 그런 감정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예고가 되는 건 한편으로 일본 분들이 정말 그런 10대의 순간 정말 철없이 보냈어야 할 그런 나이 뭐 10대, 20대, 30대 아울러서 젊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기를 너무 좀 본인을 갈아 넣으면서 치열하게만 살았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이제 거꾸로인 거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하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고요. 이제 놀 타이밍이 또 온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의 그런 자유로움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은 정말 어떤 부? 그니까 부와 명예, 금전 이런 게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프로젝트라든지 뭐 사업 성공,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일이 큰 성공으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축하와 부러움을 함께 살 일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일이 원래 있던 곳을 좀 떠나서 해보려고 했거나 어떤 좀 새로운 계획, 어떻게 보면 조금 혁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그런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조금 더 위험하게 보기도 했던 그런 일이라면 더 잘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윗사람, 뭐 상사의 총애를 받거나 그쪽에서 이번 분들을 좋게 보고 일을 따로 또 주거나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하거나 어떤 협업 제안을 주거나 또 이렇게 완전 뒷배처럼 이렇게 후원자로서 뒤에 서주거나 밀어주거나 서포트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여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좀 중요한 사람으로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혹은 어떤 단체가 또 이번 분들에게 커다란 일을 맡기게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계속 또 자리를 잡아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몰고 오는 그런 구조가 얘기가 되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약간 이런 좋은 결과와 대비되게 이번이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그럴 거라기보다는 원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는 다 같은 편인 느낌? 자기들끼리는 잘 놀아요. 문제없이. 그 수준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번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에서 대화가 잘 통할 거예요. 자기들이 되게 맞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아직도 그러냐? 이번 뭐 한다는데 새롭게? 걔가 그걸 하겠어 근데? 이러고 뭐 누가 이번 고용했다는데? 누가 이번한테 뭐 했다는데? 하면 아 진짜?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 사람이 오죽 없으면 이번 데려다 일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든 또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기들이 맞다는 거를, 이번이 틀렸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말이 양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루머라 그러죠. 틀린 말들도 좀 도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예의가 귀에 들어오면 이번 분들은 되게 억울하고 해명하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걔네가 틀렸고 이번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분들에게 지금 조금 중요하게 얘가 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람다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이제 거기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의 오해는 그냥 그대로 두고 다른 데서 더 열심히 하는 게 답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더 성장하고 잘 되면 예전에 있었던 문제 자체가 아주 작게 소멸돼 버리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로 나오는 것도 마지막 카드 메시지를 보면 친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한 말 같아요. 좋은 사람을 얻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혐오, 무력감, 배신감 이런 것들 심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항상 그런 환경에 놓여 계셨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내 사람들,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을 목적하셔야 한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만큼 커졌을 때, 이번 분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아주 정말 말했듯이 콩알 만한 크기로 작아져서 이번 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제야 이번한테 나는 안 되는구나 느끼고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긴 그대로 놔두고 이번 분들의 영향력을 더 크게 퍼뜨려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플을 되게 많이 봤던 유명인들,
되게 좀 크게 시달리고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던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더 큰 인기를 얻고 그 예전의 일이 오히려 억울하게 회자가 되는 때가 많아요. 이거는 정말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기 편이 많아져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과거의 일은 자연스럽게 별거가 아니게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자기를 갈고 닦는데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텐데 그 일을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져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지양해라 라는 거죠. 이번 분들은 줌으로써 얻는 삶, 그러니까 내가 베품으로써 도리어 어떻게 받게 되는 그런 삶이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사용 가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도 잘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한테 얻을 게 지속적으로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또 주게 되어 있어요. 이번 분들한테. 그래서 이번 분들의 그런 걸 느끼는 사람, 동시에 또 이번 분들도 그걸 느끼는 사람과 교류를 하는 거. 뭔가 한쪽만 기울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번 분들을 필요로 하지만 이번 분들도 그 사람한테 뭔가 필요로 하는 거. 이걸 좀 중요하게 살피라고 해요. 계속 이렇게 사람에 대한 조언이 좀 되는 것은 그만큼 이번 분들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어떤 나의 잘못으로 벌어지지 않은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맞는 일인지를 헤매고 또 헤매면서 오히려 더 길을 잃게 되었을 수 있겠죠.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안 했어요, 정말로. 근데 나한테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안 했는데 왜 그랬는지를 해명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게 돼요. 장황하게. 그러면 거기서 또 꼬투리가 잡혀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그 말에 갇히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이번 분들의 말은 그렇게 쓸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말이고 또 이번 분들은 그런데 시간을 쓸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전개가. 이번에 사용 가치는 높다. 그 높은 사용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번 분들도 사용 가치를 느껴라. 반대로.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여기 첫 번째로 펜타클 4번 나왔는데 굉장히 좀 고고한 굉장히 당당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뭐가 모자라서? 그냥 그런 느낌이 좀 풍기는데 첫 번째 카드 이미지를 좀 보시면 좀 귀족 같거든요. 그 귀족은 아무거나 안 먹고 아무랑 안 놀잖아요. 항상 그리고 태도 이런 품위를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영화 타이타닉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가 침몰했을 때 그리고 구조라는 희망은 거의 이제 없다.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라는 거를 이제 다들 예감했을 때요. 사람들의 태도가 각각 다른데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마저도 각각 달라요.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귀족들은 그냥 구명조끼도 안 입고 죽거든요. 구명조끼 드릴까요? 하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냥 신사답게 죽겠다고. 그러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대로 죽어요. 또 연주자들은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자기가 가장 많이 앉아있던 배를 운전하던 그 조타실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품위,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분들에게 예의가 되는 것도 같은 말인데 이번은 누가 뭐래도 자기답게 고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고고함이 이번 분들에게는 딱히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항상 장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굉장히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이번엔 재수가 없어. 왜? 몰라, 재수가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도도해. 여유로워.
그게 자연스러워 보여. 또 따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멋짐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못 가진 걸 남이 가지면 그걸 빼앗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도 나랑 같은 상태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이번 분들은 누가 너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되게 막 내가 뭘 하나도 안 예뻐. 뭐 오늘 그냥 이렇게 화장이 잘 된 거야.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한다든지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아니야 네가 더 예뻐 하는 하나마나한 그런 말을 던진다든지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미소를 한번 짓거나 그래 고마워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익숙한 반응 근데 그게 또 너무 잘 어울린다. 몸에 배어있는 애티튜드, 자연스러움, 고급스러움 이제 거기서 오는 시기 질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또 생각이 돼요. 이번 분들이 이런 고고한 매력을 가진 것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 사람도 뭔가 되게 막 꾸미고 비싸 보이는 명품 같은 거 막 해도 어딘가 조금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런 보세 옷 같은 거 입어도 되게 비싸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티가 나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난 그런 요소들을 굳이 억지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조금 더 같아지면 그 사람들처럼 보이면 나를 덜 미워할까? 그리고 나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해줄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다 해도 이번 분들은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연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번 분들 올려다보게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차라리 고고한 외로움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데빌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번 분들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중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 분야, 상업적인 면에서 특히 유리하고 화제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별거 안 해도 주목받는 면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일상을 궁금해하고 화두에 올리고 그러니까 구설도 인기라고 하는데 데빌은 술, 담배, 게임, 뭐 약물 중독 이런 것처럼 나를 망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끝없이 빠져드는 것들. 그러니까 밤에 약간 새벽 4시, 5시까지 눈 빨개져서 자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게 입원을 계속 들여다보고 또 신경이 쏠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또 까와 빠를 동시에 양성한다고 하죠. 너무 좋아하지만 동시에 또 너무 미워하게 되는 이 감정이 뭘까? 애증처럼 번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팬이 스타를 바라보듯이. 가까워질수록 또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이런 면에서 인간관계가 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문제가 되니까. 또 이번 분들에게 좀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계속 카드에서는 같은 말이 나오는 게 이마저 즐기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빌은 또 밤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을 조종해요. 인간의 가장 솔직한 욕망을 꿰뚫어 보고 그 위에서 진두지휘, 춤을 추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겐 약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겐 음식이 필요하고 목마른 사람한텐 물이 필요하듯이 이번 분들은 타인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어요. 주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주도권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번 분들의 이런 춤이 멈추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는 순간에 혹은 같이 춤추자고 무대 위로 그 사람들 올리는 순간에 모든 거는 혼돈의 도가니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무대는 오로지 내 거여야 한다는 거, 관객과의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를 기억하셔라. 이렇게 또 얘기가 돼요. 이번 분들은 또 조금 많이 좀 예민하신 분들 같아요. 잠을 좀 못 드신다든지, 항상 좀 생각이 너무 많다든지 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술가적, 아티스트적인 기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만큼 좀 기민하고 감수성이 남다르고, 근데 이런 게 또 창조적인 에너지를 기르는 원천, 물이 돼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아이디어의 그냥 화수분이 된다는 건데, 중요한 일이나 선택 앞두고서 또 거대한 두려움 같은 거, 망상 많이 몰려오실 수 있어 보여요. 지금 시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계획하는 바가 또 좀 성대하다. 이걸로 이루고자 하는 뜻도 크다. 근데 이게 그냥 내 망상이면 어쩌지? 내가 혼자 허튼 상상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카드 보면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감각하고 느끼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보다도 계획하는 시기보다도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거 생각나는데요. 케이팝 애니가 이렇게나 잘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사자 보이즈 저승사자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팬이 많아질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번 분들은 그런 누가를 맡고 있다. 멀리 보고 캐치하는 그런 트렌디한 감각 뛰어나다. 제가 아까 이제 데빌이 밤의 지도자라 그랬죠. 근데 밤은 또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다들 생각이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 정지되어 있는 시간인데 그때 이번 분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혈기가 도는 온 몸의 세포가 다 깨어나고 머리가 가장 빠르게 도는 그러니까 즉 말했듯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을 좀 역행하는 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 그 허점을 조금 파고드는 이번 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통 튄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중에 그 슈팅스타인가? 먹으면 입안에서 막 폭죽 터지는 아이스크림 있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은 당연히 더 흥미롭게 주의 깊게 보면서 이번 분들을 이끌어주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동종업계 그 또래들은 많이 질투하더라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진달래 카드 나왔는데 이거는 열정, 패션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활력인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좀 무기력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꾀재재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땀이 났을 때 샤워를 딱 하고 나면은 개운하잖아요. 혹은 내가 좀 무기력하고 그럴 때 열정이 가득한 그런 무대 어떤 가수들의 그런 무대라든지 뮤지컬, 연극 이런 걸 보고 나면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서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 돌아오게 되는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감정을 털고 씻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정신 차려 이런 말이 얘기가 돼요.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이게 너의 그 나태함을 좀 정신 차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너무 크게 겁먹고 있진 않았는지 또 내가 집착함에 매달리고 있진 않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앞에 놔두고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후회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에 대한 자책, 수치스러움 그런 감정들이 계속 나를 잡아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신 차리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분들 할 일 너무나 많고 앞으로 쌓아갈 것들 그 계단 올라갈 계단들이 훨씬 많고 지금 제가 읽혀지는 건 이제 이번 분들은 되게 앞으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은 이번 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번 분들이 한 4살, 한 6살 이쯤 될 때 어떤 사람에게 실수했거나 어떤 창피한 경험을 했거나 그런 게 잘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난다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지금의 삶에 있어서.
즉 임원분들이 더 중요하게 초점 맞춰야 할 일에 대해서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나를 위해서 상을 가득 차려놨어요. 먹으라고. 근데 내가 그게 내 상인지 모르고 내가 먹을 밥상인지 모르고 다른 데 한눈 팔려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먹기 마련이거든요. 있으니까 대신 먹겠죠.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분들의 상은 이제 차려져 있다, 이미. 근데 그거 이제 놓치지 말고 식기 전에 이번 분들이 제대로 먹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왜냐면 애초에 이번 분들 주려고 차린 거니까요. 이번 분들이 주인이니까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사모분들은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집안이 못한 거 자기가 대신 하실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선택받은 자손이다. 제가 종종 그런 말 하는데 오늘은 사모분들이 해당되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전 시대로 말하자면 천하를 품어 안는다 라고 해야겠죠. 천하를 호령한다. 근데 그게
본인이 뭐 왕이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왕을 조종한다, 왕 머리 위에 올라앉는다 이거에 더 가까운데요. 뭐 장희빈, 장육수 이런 사람들처럼 가진 거 없고 백도 없이 태어났지만 굉장히 자기 힘을 악착같이 신분을 끌어올린 여자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그것을 딛고 올라선 여자들. 제가 여자로 비유를 하는 거는 남자여도 하기 힘든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사람. 뭐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복, 집안복, 건강 뭐 이 정도가 기본이죠. 그 다음으로는 뭐 외모, 화술, 재주 이런 것들 있겠죠. 근데 사모분들은 외모, 화술, 재능 이쪽으로 좀 발달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가진 거를 가진 사람들을 명령하듯이 이렇게 부리고 살 수 있어진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거에 대한 억울함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 비유하자면 뭐 그런 현타도 있었어요.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비싼 차, 비싼 집 가진 사람, 명예가 드높은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나는 왜 그런 사람들 나한테 고개 숙이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고개를 이제 조아리게 하는 그런 삶?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하는 조소? 자조적인 마음? 그 사모분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가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그냥 나는 나를 쓰지 않을 거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막 살 거야. 되는 대로 그냥 살 거야. 이런 좀 자포자기 심정도 가지셨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사원분들이 뭔가 열심히 의욕을 갖고 막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노력을 할 때는 또 그게 어떻게든 꺾이는, 어떻게든 뭐 장애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반대로 기대한 적 없거나 별로 잘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굉장히 잘 되지는 않으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더 세상이 나를 갖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 정말 뭐 어딜 가서도 뭐 이런 거 전 같은 걸 보셔도 뭐 그런 얘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뭐 너한테 누가 있다, 뭐 신이 널 지켜준다 그런 말 들으셔도 아니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나한테 관심 꺼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아무의 그런 손길도 원하지 않아.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또 길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기력. 뭐 쇼츠, 릴스 이런 거 계속 보고 아니면 뭐 노래만 계속 듣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좀 어둠 속에서 시간을 버리시지 않았는지 싶어요. 근데 이런 사람분들한테 네가 역사 속, 영웅 서사 속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그 사람분들은 본인이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말했듯이 그런 왕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노력과 재능, 명예, 배경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말은 또 사모분들이 뭐든 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뜻도 돼요. 못하시는 거는 남들 시키면 되거든요. 뭐 사모분들은 기획자이고 설계자이고 또 큰 그림을 보는 눈을 가지셨어요. 하나의 일꾼으로 일할 사람이 아니래요. 그 전체적인 도면을 짤 사람에 가깝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셨는데, 근데 그게 마냥 뭐 인기, 구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자처해서 3번 분들의 종이 되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느낌이 있다는 건데, 종교에는 무릇 또 신이 있기 마련이죠. 그 신에게 무릎 꿇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사모분들도 그런 신으로서 좀 교주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건데, 사모분들을 보고 알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손이다 이제 말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자기가 신에게 무릎 꿇어야 하는 운명이듯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반대로 무릎 꿇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귀인의 중요성이 얘기가 되고요. 사모분들은 사람을 타고 가는 운이셔서
이 사람만 잘 타면은 뭐 탄탄대로다. 정말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거 그 이상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맨땅에 헤딩, 자수성가 이런 거 막 이렇게 쓰지 말고요. 너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반골 성향을 추구하지도 말고요. 조금 더 이제 열린 마인드로 자기를 도와주고 키워줄 만한 사람에게 스스로를 노출하고 어필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사모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자기를 셀링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컨택을 따로 하고 자기를 어필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사모분들은 또 SNS나 자기 PR 같은 거 정말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찾아오고 몰라서 3번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집 같은 것도 뭐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모분들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다고 소리쳐라. 나를 계속 알려라. 끊임없이. SNS 저도 잘 모르지만 뭐 틱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유튜브도 그렇지만 뭔가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야나 어떤 한 사람들에게만 특정이 되어서 한정되는 것을 좀 이렇게 경계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말이다라고 생각했던 말 중에 애도 울어야 밥을 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쓰임이 있다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소리치지 않으면은 사람은 쉽게 잊혀진다고. 왜냐면은 이제 지금 세상만 해도 기억할 게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뉴스들, 새로운 뭐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그런 것들에 관심 기울이다 보면 또 심각한 사안이어도 금방 잊혀져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도 중요해 라는 걸 계속 내가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일 많지만 나도 중요해.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은분들 정말 명확해요. 지금 카드 보시면 첫 번째 카드, 어, 책들이 서재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어떤 뭐 공부를 하는 상황, 연구를 하는 상황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 기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서재의 분위기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이 안에 있는 이 서류들, 책들은 누군가 함부로 펼쳐볼 수 없는 또 밀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했던 얘기, 사업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서프라이즈나 스펀지 같은 거 예전에 TV에서 보면 뭐 놀라운 TV 특종 같은 거 보면 되게 눈 반짝이고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뭐 학교에서 그런 거 종종 틀어줬는데 너무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모르던 사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을 볼 때 사람이 가장 집중하고 눈을 반짝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한 번씩은 졸았잖아요. 학년마다 많은 역사를 배웠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인물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모분들은 그런 뭐 스펀지, 놀라운 TV 특종, 서프라이즈 이런 거 볼 때의 느낌이고요. 역사 배우면서 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딱 눈에 박히는 진짜 이 사람은 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되게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어떤 의미에서든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사람분들은 이제 유능한 책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자라고 했죠. 책사는 국정의 중대사에 관여하고 해결책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전쟁이라든지 어떤 경쟁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머리만 좋아서는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는 거는 보통 공부를 또 잘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도 되게 꽉 막히고 자기만 잘하지 남은 정작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사모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머리가 좋은 게 단순 공부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
뇌가 정말 지도처럼 다방면으로 펼쳐져 있는 느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너무 손쉽게 답이 나와요. 사람 심리나 상황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요. 이제 말 그대로 좀 한 수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분들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요. 저 사람이 뭐 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주면 좋아하겠지. 아, 지금 이 타이밍엔 또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좀 생각 가는 대로 하시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반응이 다 오니까 사람 관계가 좀 재미없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게 느끼고 존경하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데,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만 많을 거다. 그러니까 뭐 인생 2회차, 3회차는 당연히 삶이 지루하죠. 우울해지죠. 이제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미 경험해 본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크게 설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지능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이제 머리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 공감대, 이해력이 높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나도 이해 못하겠어. 그냥 이러면 땡인데 사람분들은 모든 걸 이해해 버리다 보니까 또 그만큼 이제 우울함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세적인 거죠. 세상은 왜 이렇게 썩었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탁상 공론, 책상 공론이다. 그러니까 무사가 있으면 문관이 있다고 바깥에서 큰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몸으로 싸우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앉아서 책상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분들은 머리가 너무 빨라서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죠. 3번의 생각은 천리 이상을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준비하는 뭐 일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미리 사전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탐방을 뭐 간대요, 사람들이. 그럼 몸이 고생하죠. 혹은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대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3번 분들은 다 건너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카드 보시면은 여자가 막 금목걸이, 동전으로 된 되게 비싸 보이는 목걸이 막 두르고 있어요. 근데 얘기해드릴 만한 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얘기 중에 되게 좀 가난하고 부모도 좀 신분이 낮았나? 그러고 그냥 진짜 억울한 일 되게 많이 당해요, 살면서. 자기 애인이었나? 자기 뭐 결혼한 사람이었나? 제대로 버림받고 그리고 바람피고 그쪽에서 심지어 성폭행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동네를 정말 잘못한 것도 없이 누명 씌워져가지고 또 떠나게 된 그런 여자가 굉장히 진짜 부잣집 남자랑 어떻게 보니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집안을 자기가 삼켜서 그러니까 스트릿 거기 도시의 아예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마저도 내 거야. 내가 주인으로서 돌아왔어. 이런 느낌으로 예전 그 동네에 다시 가보게 되는 그런 얘기를 읽었었는데 완전 화려한 복수죠. 화려한 귀환이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우리 쫓겨날 거냐? 우리한테 뭘 바라냐? 그 사죄를 바라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원분들도 자기가 갈망하거나 자기를 초라하게 어떤 결핍을 느끼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 짓밟고 올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예고가 돼요. 근데 이게 나 정말 이뤘어. 와, 나 진짜 이거 이뤘어. 이런 느낌보다는 그들보다, 그것들보다 이제는 내가 위야. 내가 윗사람이야.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초연한. 그러니까 지금 펜타클 9번 그리고 킹 펜타클 이런 카드들은 금전이 흐르지만 이동성이 내가 크진 않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발로 뛰고 노력하고 뭐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 있고 아니면 혹은 내 공간에 계속 머물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로 계속 찾아오거나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자기만의 공간 또 자기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유지되는 흐름이에요. 상업분들은 크게 이동하지 않는다.
또 자기 대신에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제가 하는 얘기가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죠. 근데 어쨌거나 뭐 사람분들이 하게 되는 복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되게 무시받았던 가수가 예를 들어 언젠가 그 내가 무시받았던 그 무대에서 다시 박수받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노력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월드스타가 됐다고 쳐볼게요. 그 사람은 해외 무대를 누비게 되었고, 몸값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예전 무대에 다시 오르려고 할까요? 아직도 거기서 박수 받고 싶어 할까요? 그 예전 서름은 진작에 잊혀지고 남았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그 무대에서 다시 올라고 해도, 다시 연락이 와도, 아, 뭐래, 이러고 그냥 비웃고 말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 메시지 읽어드리면 좋은 것에 초점 맞추면 삶은 심플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못 가진 거 슬퍼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타인에게는 워너비일 수 있다는 거, 누군가가 정말 애타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삶이기도 하다는 거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쯤에 애초에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 제가 말했죠. 그 사람분들은 그것마저 결국은 또 손에 넣는다고 했어요. 가진 사람들, 이미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내가 이중으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것마저 갖는다. 근데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큰 거 가져 보여도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하는데 3번은 사모분들은 이미 잃고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얻는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또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자기가 선택받은 이유라는 거를 잊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사은분들 킹 프로테아 나왔는데요. 킹 프로테아는 이제 용기, 변신 이런 키워드가 있고 정말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나를 한번 갈아 끼울 시기이다 라는 것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누워있고 사은분들 일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나를 알려라. 세상에 나를 소리쳐라 라는 카드가 아까 나온 것처럼 자신의 쓰임과 캐릭터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계속해서 소리쳐라, 이야기해라. 그 킹 프로테아는 또 되게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책사, 설계사 이런 것과 바로 직결되는 카드인데요. 1400가지가 넘는 해결책을 갖고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사례에. 이렇게도 변신을 하고 저렇게도 변신을 하는, 그러니까 뭐 한계라는 게 딱히 없는 그런 꽃인데요. 아까 또 융통성에 대해 말했죠. 그것은 응용력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주여도 딱 한 곳에서만 쓸 수 있게 되면은 한정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은 한 곳에만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제가 아까 한 곳에 이렇게 매이는 것들, 한정되는 걸 또 경계하라 했었죠. 따지고 보면 거의 뭐 백과사전 같은 꽃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모분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증명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입해도 말이 되고 또 어디에 가도 쓰임새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한 곳에 침체되어 어두워질 필요가 없는 사람. 그리고 킹 프로테아는요, 꽃 생김새를 보면은 약간 식인 식물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서 삼키는 건데, 아까 제가 품어 안는다라고 말씀드린 건 여왕제 카드가 나와서인데요. 계속 의미가 일맥상통돼요. 사람을 타고 가는 운, 그들의 운을 자양분 삼아서 나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아름다운 킹 프로테아. 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사모분들이 도착하실 미래 결국은 서울이니까 그 과정은 좀 덜 슬퍼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 나만 이런 길로 가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모분들 리딩하면서는 유독 공감되는 감정이 많았는데요. 그 사모분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귀문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4번 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가진 분들인지가 먼저 좀 뚜렷하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꽂힌 것만 하는 사람, 자기가 딱 관심 있는 거에만 집중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가 돼요. 좀 어떻게 보면 본능에 충실하다, 기분에 충실하다, 약간 즉흥적인 면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기 싫은 일 잘 못한다. 남들이 보면 조금 신기한 면 많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되려 잘하고 쉬운 일을 좀 어려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동사무소, 은행 이런 데 가서 상담 받고 좀 이렇게 서류 내고 사실 사람이라면 성인이라면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는 집안 정리하는 거, 가사 일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니까 태어났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근데 그런 게 또 너무 오히려 힘드신 반면에 굉장히 조예 깊은 예술을 한다든지 건축 도면 같은 거 그린다든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다라고 얘기가 돼요. 저거 어떻게 하지 싶은 일들 하면서 잘하면서 근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다들 하는 일은 좀 어려워하신다. 그러니까 재능이 좀 한쪽으로만 몰빵이 되었다.
그 스탯 분배라 그러죠. 어느 정도씩 두루두루 그 능력을 부과를 받은 게 아니라 한쪽이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들을 조금 다 세심하게 둘러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도 마찬가지죠. 4번 분들은 자기가 흥미 있는 것만 좀 보시는 분들 같아요. 그 외에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해본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자신의 분야에서는 빠삭하지만, 그러니까 애어른, 그리고 어른아이, 이 사이의 간극에서 안 해본 것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모든 호불호가 명확하고, 도 아니면 뭐, 이게 딱 끊어지는 사람 같아요. 사람하고도 억지로 막 잘 지내고, 이러지를 못하고, 얼굴 표정을 잘 못 숨긴다 하는데, 그래서 4번 분들 보는 분들은 워낙 좋고 싫음이 명확하니까 4번 분들이 이제 단순한 건지 복잡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투명한 사람이라 어렵게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렵다는 기분 느끼면서도 또 4번 분들 옆에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 보여요. 떨어지면 분리불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4번 분들이랑 있으면 뭔가 더 달라 보여. 다르게 느껴지고 편해. 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뭐 4번 분들이 상담 같은 거를 한다고 치면은 딱히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목적이 없어도 그냥 신경 안정제, 멘탈 치유 이런 것 때문에라도 계속 전화하고 싶어 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즉 자신이 가진 투명함으로 사람을 약간 리프레시, 정화시켜주는 힘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속 시원한 그런 성향이 있으셔서 본인이 답답하면 뭐 망설이고 주변 눈치 보고 할 거 없이 그냥 나서서 총대를 매버리는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러버리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런 4번 분들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서는 뭔가 잘 되면 같은 편, 잘못되면 4번 니 탓 이런 느낌으로 좀 비겁하게 뒤로 빠지고 간사한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처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막상 4번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근데 어쨌거나 4번 분들은 다 계획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되게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는데 말했듯이 스탯이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좀 어린애처럼 보인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되게 좀 여려 보이는데 일을 강단 있게 잘한다든지 그러니까 첫인상은 어딘가 좀 어리숙하고 덜렁대게 혹은 좀 만만하게 봤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좀 반전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4번 분들 약간 좀 띄엄띄엄 보는 아니 뭐 4번이 그걸 하겠어? 이렇게 속단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그런 남들 볼 때 그냥 쉽게 말하는 거 4번이 그걸 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이동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전개될 일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또 이상향, 판타지적인 분야에 있어서 뭔가 소득이 있을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이라면은 상당히 높은 목표 혹은 특수한 분야의 무언가가 될 거고요. 사람이라면 친해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가지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정도 사람과의 연결. 지금 또 이동에 관한 카드하고 컵 7번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게 되겠어 싶지만 내가 볼 때도 가끔 또 의심하게 되는 진짜 조금 너무 높은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서의 이동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 메시지를 보면은 네 꿈을 붙잡아라. Hold on to your dream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포자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망했다, 끝났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나 역시도 속단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이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밤까지 계속 기다려요. 밤 11시 59분까지도 기다려요. 이제 끝났구나. 안 이루어지는구나. 내 소원. 산타 할아버지가 나를 무시했구나. 분노가 차올라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딱 1분 남기고 선물 받는 기분?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일기장에라도 계속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보는 곳에라도 계속 적고 상기를 하시는 거, 그 선물 내 거라고, 나한테 올 거라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 타워 카드 나왔는데요. 재창조, 다 무너지고 새로 쌓는 그런 이미지가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다 무너지고 새로 쌓는 건 상황 플러스 감정 동시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59분까지의 일과 감정은 없던 게 되고 이제 내게는 꿈 같은 1분이 찾아왔으니까 그게 진짜 이제 내 현실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동과 변화가 강조가 되는데요. 타워는 건물, 뭐 주거 공간 이런 걸 뜻하기도 해서 매매나 이사, 새로운 곳에서의 새 시작 같은 것들도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 공간에서 쌓아가실 게 확연히 많아 보여요. 더 높은 건물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직이나 전공 전환 같은 거, 소속을 옮기든 뭔가 바꾸고 시도하는 것도 좋으신데요. 이런 변화는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4번 분들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는데 사이가 조금 안 좋다, 흔들린다, 혹은 이미 헤어지셨다. 근데 재회를 하고 싶다. 재회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한번 헤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건 새로운 길을 나서기 위해서는 한번 무너뜨리는 과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한편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랑 싸우거나 냉전이거나 이 사람과 나는 그냥 계속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된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상대가 좀 나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줄 필요가 있는 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란 사람 잃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그 지금 러버스 카드도 나왔는데 제가 사람에 관한 거라면 좀 이제 저 사람과 내가 과연? 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과 관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카드 이미지를 보면은 막 아름다운 막 평화로운 그런 풍경보다는 다 불구덩이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그리핀도르하고 슬리데린 차이점이 해리포터 이야기에서요. 그 그리핀도르는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널 위해 죽을게 이렇게 되는 거고 슬리데린은 널 위해 죽일게 내가 죽여줄게 이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 4번 분들의 전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같이 죽자거든요. 그러니까 불구덩이 말 그대로 뭐 영화로 보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조커 이거랑 유령 신부 이런 영화들 좀 떠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 사생활, 진짜 욕망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밀을 붙여야만 하는 그런 거 완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는 즉 4번 분들은 정말 도파민의 끝, 욕망 중에서도 최고치의 욕망을 경험할 수 있어 보여요. 사람을 소개받거나 뭐 금전이 생기거나 거기서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들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이제 드러내놓고는 못해요. 드러나면 욕을 먹거나 4번 분들의 이미지에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아이돌과의 비밀 연애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컵 7번이 또 중복으로 나왔어요. 이미지를 보면은 풍선 이런 열기구에 타서 트로피를 약간 축배 들듯이 이렇게 잔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는 이상의 명확한 사람이 그것을 결국 현실화한 그런 모습이에요. 열기구는 하늘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기분, 하늘을 나는 기분, 구름을 걷는 기분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게 혹은 미리 예감한 것들이 꿈이 아니었구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느낀 것이었구나.
한편으로는 이제 4번 분들 스스로의 동시성이 이제 놀라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래를 내가 먼저 봤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네가 어느 한계까지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 제한한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능력치, 4번 분들이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진 것보다 더 낮게 본다는 뜻도 있지만, 나의 무의식이 이제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또 말해주는데요. 제가 4번 분들은 미리 본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미리 뭔가를 보더라도 그것이 나의 소망이 그냥 이렇게 떠오른 건 아닐까? 별거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치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정말 일어날 일들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4번 분들은 특히 영혼의 울림을 더 따라가라. 머리가 아닌 마음이 따르는 곳을 믿어라. 이제 뭔가 이렇게 순수한 아이의 모습처럼 욕망과 기분에 충실해라.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라.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손대고 싶은 거, 그 4번 분들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불꽃들을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사는 인생 누구처럼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4번 분들에 가장 잘 어울려요. 한 번 사는 인생 4번처럼 4번의 삶은 4번 스스로 창조한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일을 가지고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 모습으로 그대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될 거라서 그냥 느꼈던 건데 그거를 내가 이제 못 가진 거에서 부러워한다 생각하면서 그냥 저의 단순한 소망, 그냥 무의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4번 분들에게도 이 무의식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냥 내가 일상에서 흔하게 느끼는 거,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감각하는 거, 내가 떠올리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를 단순하게 치부하고 별거 아니게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4번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신호를 받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또 타워는 성이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불에 타서 성이 무너지면 살던 곳이어도 여기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이주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이제 성을 나온 사람들 어디로 갈까? 보면 지금 풍선 타고 열기구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오히려 좋은 거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열기구를 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되게 화라고 생각한 일이 복이 되는 거. 그땐 왜 나한테 이런 일 생기나 싶었는데 지금 보면 더 좋은 대로, 더 나은 대로 나를 인도하려고, 보호하려고 잠깐 나를 멈춰놨던 거구나. 혹은 나를 다른 데로 이제 밀어냈던 거구나. 그런 생각.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연꽃 나왔는데요. 연꽃. 연꽃은 안 나오면 서운한 카드인데 4번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용점정 등장을 해주네요. 부처의 깨달음이죠. 또 영적인 지혜. 제가 4번 분들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던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긴 시련과 수모를 딛고 피어나거든요. 연꽃은. 뭐 니들이 뭘 알아. 너희가 더 더러워.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쁘게 피어나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겪은 일들, 느낀 감정을 현실적으로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할까? 과연? 믿을까? 내가 겪은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 나는 경험했는데 예를 들면 뭐 유체이탈 같은 거겠죠. 나는 분명 유체이탈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너 잠깐 꿈꾼 거야. 너 미친 거야.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근데 4번 분들은 나 진짜 안 미쳤다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걸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물론 공감해주는 사람 없어서 외로울 테지만 계속 나의 영적인 지혜는 성숙되어 가고 있고 나는 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주사 이렇게 맞을 때 주사를 놓을 때 핏줄을 잡잖아요. 근데 핏줄이 잘 안 보이면 그만큼 주사를 많이 찌르죠. 어쩔 수 없이. 근데 4번 분들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존재감이 확실한 하나의 핏줄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제는. 그간 희미하고 또 다른 핏줄들한테 치여서 감춰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날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 알 수가 없던.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집중하고 초점 맞출 이게 나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비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선명한 핏줄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명함을 등불 삼아서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도 4번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